네, 오늘은 증여세 없는 차용증 작성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 예전에 올렸던 영상이죠. 증여 없이 10억짜리 아파트 구입하기. 이 영상에 달려있는 댓글이에요. 밤송이님, 결론은 차용증 정상적으로 작성하고 이자 4.6%를 매월 지급하고 그 내역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고, 또 다른 분은 이걸 물어보셨어요. 적정 이자율 4.6%와 이자 차액 1,000만 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일단 차입을 생각할까요? 증여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증여를 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죠? 자녀잖아요. 자녀의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게 문제죠. 근데 상속은 상당히 좋죠. 뭐가 좋죠? 공제 금액이 훨씬 크잖아요. 5억은 누가 받더라도 공제죠. 10억은 배우자가 있으면 공제를 해주잖아요. 자녀들과. 물론 배우자만 있다면 7억까지는 공제 가능하고요. 근데 상속은 언제 일어나는 거죠? 상속의 개시 시점은 사망 당일 그때예요. 근데 자녀는 아파트가 언제 사고 싶나요? 지금 사고 싶죠. 그 아파트가 얼마죠? 지금 서울 아파트값 10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만 도와주시면 이 아파트를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5억 정도 받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5억을 아버지가 지원해 주시면 10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겠죠. 증여한다면 증여세 얼마 나올까요? 9천만 원. 물론 증여재산 공제 5천만 원을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적용한다고 해도 증여세는 8천만 원이죠. 5억 주는데 8천만 원 내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차입하기로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융기관 대출 4억, 본인 자금 1억만 있으면 10억짜리 아파트도 거뜬히 살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증여세가 없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소명할 수 있다면. 이런 차용증 어떻게 작성하면 되죠? 이런 거 좀 진작 알려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자율 설정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그럼 몇 프로로 해야죠?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네요. 제가 왜 이 규정을 보여드리냐면 제가 말하는 시점에 이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6.9%였죠. 4.6%가 아니라. 한 5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고시되어 있는 이자율은 4.6%예요. 만약에 이 고시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차용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5억 원을 차입했어요. 이자만 내면 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자를 내야죠. 얼마 이자 내야 되죠? 5억을 빌리면 4.6%를 적용해 보니까 190만 원을 내야 돼요. 사실 이 돈이 없어서 지금 집을 못 사고 있는데 이 돈을 아버지께 드리면 결국 돈이 없겠네요. 그럼 이자 지급을 좀 낮게 하면 어떨까요? 어쨌든 이자는 지급하는 거니까. 5억을 빌렸는데 이자율을 1%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어쨌든 뭐 부모 자식 간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적정한 이자율이라는 게 뭘까요? 증여재산가액 포함 기준에 나와 있는 그 기준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금전을 대출 받은 그날에 그 차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단서가 있죠. 1,000만 원은 빼준대요. 이걸 실제 한번 적용해 볼게요. 5억에서 5억의 적정 이자율은 얼마였죠? 2,300이었죠. 근데 내가 1%로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적정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액은 이렇게 되겠죠? 1,800이 되네요. 그럼 과세 당국에서 과세할 때 어떻게 할까요? 이 1,800에서요. 1,000만 원을 뺀 이 800만 원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5억 원을 기준으로 봤을 때 1,000만 원을 빼도 증여세가 안 나온 금액 3%. 이게 정답일까요? 어쨌든 증여세는 안 나오는 이자율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니겠죠. 최적의 이자율이 과연 3%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거든요. 어쨌든 이때의 증여 시점은 언제일까요? 금전을 대출받은 그날이에요. 그날이 증여받은 날이 돼요. 왜냐하면 이자율을 벌써 설정해 놨잖아요. 1년치 이자 금방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금액이 증여재산 금액이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나눠서 계좌이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물어보시는데 그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각각 1년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주의할 점 있죠. 2억 원까지는 사실 계산해 보잖아요. 이자 설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럼 이자 설정을 정말 안 해도 되냐?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이거는 무이자로 하고 3억은 3%로 하면 되냐? 이렇지 않다는 거죠. 총 전체 빌려준 금액을 기준으로 4.6%를 적용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1,000만 원을 빼주는 거기 때문에 총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이 이자율이 절대 아니라. 그리고 차입 기간도 있죠. 2년 약정으로 해놓을 수 있잖아요. 이때 증여 시점은 언제일까요? 그 시점에 증여되는 거고요. 1년이 지난 그 시점에 또 증여되는 걸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과연 중요한 게 이자율인가요? 중요한 게 뭐였죠? 제가 이런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지만 이걸 정확히 계산해서 1,000만 원을 뺀 금액을 딱 맞춰서 그 금액을 설정하는 게 과연 최종 아닐까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이 차입으로서 내가 소명할 수 있느냐 여부예요. 저희 고객 중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3억이 고지된 거예요. 어머니한테 3억을 받았는데 그럼 얼마 나올까요? 세금이. 고지된 금액이 1억이 넘어요. 근데 차입이라면 그분이 이자율 설정을 약간 잘못해서 변동시키지 않았죠. 예전엔 6.9%라 했잖아요. 어쨌든 그 이자 책정 때문에 증여세가 약간 나왔는데 1억과는 전혀 다른 금액이 나왔죠. 결국 이 자금 거래를 증여가 아닌 차입으로 보게 만드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자율 설정이 아니라. 이 금액은 엄청 크거든요. 이거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이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도 있죠. 과세되는 경우는 많진 않지만.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